안녕하십니까. 당뇨 간호 교육을 맡게 된 학생 간호사 김영옥입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의 정의, 당뇨의 증상, 진단검사, 치료 및 간호,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당뇨란 인슐린의 결핍, 인슐린의 이용 장애 혹은 두 가지 모두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다기관 질환입니다. 인슐린 결핍으로 인해 필요한 양만큼의 인슐린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내분비계 질환으로 고혈당이 특징인 탄수화물 대사 장애와 함께 지방 및 단백질 대사 장애를 동반합니다. 당뇨의 종류에는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습니다. 1형 당뇨는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평생 인슐린 투여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아당뇨라고도 불리며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하는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당뇨입니다. 2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일부는 남아있지만 여러 원인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가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당뇨병에 미세혈관 합병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과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복 혈당 장애를 측정하였을 시 공복 시 혈당이 100에서 125mg 이상이 되며 공복 혈당 장애로 측정하고 2시간 경구 당부화 검사에서 140에서 199mg 이상이 측정될 시에는 내당능 장애로 진단합니다. 둘 중 하나가 있거나 둘 다가 있더라도 당뇨병 전 단계로 진단합니다. 당뇨의 증상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다식, 다뇨, 다식은 조직 파괴와 소모를 허기증을 초래하여 많이 먹게 됩니다. 다뇨는 혈당 증가로 콩팥 요새관에서 물의 재흡수가 되지 않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뇨증으로 인하여 심한 탈수를 초래하게 되면 갈증을 일으키게 되어 다음 증상이 나타납니다. 포도당이 세포의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여서 저장된 지방과 단백질을 사용하게 되면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진단검사가 있습니다. 진단검사에는 혈당검사, 당화혈색소, 당화알부민이 있습니다. 공복혈당으로는 8시간 동안 수분을 제외하고 금식 후에 검사합니다. 공복 시 126 이상일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식후 2시간 혈당 검사 시에 식사 시작 시간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경구 당부화 검사는 75g의 포도당을 250에서 300mg의 물에 섞어서 섭취한 다음에 30분, 60분, 90분 간격으로 혈액을 채취합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혈당의 평균치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당뇨를 진단받은 사람에게 일정 시간 동안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화알부민은 알부민과 혈당이 비효소적 산화 반응에 의해 결합한 구조체로 알부민의 방광 기능은 2에서 3주기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보다 빠르게 반응하여서 2주에서 3주 동안의 혈당 조절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가 됩니다. 다음으로 치료 및 간호가 있겠습니다.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제1형 당뇨병 환자는 매일 인슐린 주사를 여러 번 맞거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인슐린 주입을 받아야 합니다.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체중은 표준 체중의 90에서 110% 이내로 유지되도록 하면서 열량을 조절합니다. 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해 기름은 가능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며 육류, 생선, 두부 등의 질적인 섭취를 합니다. 식사 배분은 하루 필요량의 4분의 1씩을 조식, 중식, 석식, 3끼와 간식으로 나누고 간식은 낮간식과 야식으로 하여서 전체 식사와 간식을 5회에서 6회 나누어 섭취하도록 합니다. 저혈당에 대비하여서 간식을 준비해 두도록 합니다. 저혈당 시에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는 주스 반컵, 초콜릿, 사탕 2개에서 3개, 청량 음료 등이 있습니다.
운동요법으로는 운동은 근육세포의 당 흡수를 증가시켜서 인슐린의 필요량을 줄일 수 있고 LDH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LDL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라세라이드를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경감시킵니다. 걷기와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최대 운동 능력의 60에서 75% 정도 되는 강도의 운동으로 합니다. 식이요법 간호가 있습니다. 식이요법 간호로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고 비만을 줄이면서 규칙적으로 고른 영양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혈당과 혈중 지질 농도를 조절하도록 합니다.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계획 작성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고섬유질 식이로 인슐린 요구량과 식후 혈당을 낮게 유지합니다. 알코올은 저혈당을 유발하고 중성지방 수치를 증가시키므로 금지하도록 합니다. 1일 총열량 계산표를 확인한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총열량을 계산하여서 열량을 정확하게 섭취하도록 합니다. 식품 교환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식품 교환표란 영양소가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6가지 식품군으로 분류한 것으로 같은 분류군에 들어있는 음식들은 서로 바꾸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약물요법 간호가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 간호로는 속혈성 인슐린은 피하와 정맥 둘 다 투여 가능하며 나머지는 피하로 투여합니다. 보관 시 냉장 보관하고 투여하기 전 미리 약물을 꺼내 실온으로 약물 온도를 맞춰 두도록 합니다. 혼탁한 인슐린은 잘 섞이도록 양 손바닥 사이에서 굴립니다. 이때 인슐린을 흔들지 않아야 합니다. 인슐린은 혼합할 시 속혈성과 중간형에서 지속형 순서로 혼합하도록 합니다. 주사 부위는 매번 맞을 때마다 자리를 바꾸도록 합니다. 인슐린은 장내에서 비활성화되므로 구강 투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주사 후 마사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주사 후에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인슐린 흡수가 빨라져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사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인슐린의 종류에 따라서 주사기의 모양도 다르고 주사 시간도 다릅니다. 인슐린의 종류를 잘 확인하고 주사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초속효성은 식사 15분 전에서 직전에 주사를 해야 하고 중간형은 식사 30분 전에 투여하도록 합니다. 혼합형은 혼합된 수치에 따라서 식사 15분 전에서 직전 사이에 주사하도록 하고 장시간형은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에 주사하면 됩니다. 배주사 부위 순환법으로는 주사 부위는 배꼽 부위 5cm 바깥쪽 전체를 사용하도록 하고 주사 부위는 최소한 2cm 간격을 두고 번호 순서대로 순회하여서 주사하도록 합니다. 운동간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1시간에서 3시간 전에 식사를 하도록 하여서 저혈당을 예방합니다. 발에 감각이 없는 환자는 수영, 자전거, 걷기 등을 권장합니다. 발살과 수기와 연관되는 운동은 피하도록 합니다. 심한 더위나 추위에서의 운동은 피하도록 합니다. 저혈당 예방을 위해서 사탕과 과자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당뇨에 있어서 발간호는 아주 중요한 간호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말초혈관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사지의 말단인 발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발간호는 아주 중요합니다. 발간호를 할 때는 약한 비누와 미온수로 발을 씻고 발가락 사이까지 씻습니다. 부드러운 타월로 가볍게 닦고 건조하게 발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발에 순한 로션을 바르도록 하고 발톱을 자를 때는 직선으로 잘라서 정돈하도록 합니다. 발의 상처 예방을 위해서 슬리퍼 대신에 잘 맞는 신발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처방 없이 발에 난 티눈이나 굳은 살을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발의 궤양, 욕창, 물집, 발적 등을 수시로 관찰하도록 합니다. 처방 없이 향균제나 티눈 제거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순환을 방해하는 행위를 피하도록 합니다. 흡연 시 모세혈관 수축으로 병변이 악화되기 때문에 금연하도록 합니다. 작은 상처나 무좀은 순환 소독액으로 닦고 항생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자 및 가족 교육입니다.
적절한 활동량 및 수면량을 조절할 수 있게 교육합니다. 혈당 및 요당 자가 측정법을 교육하여서 자가 혈당을 자주 측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급성 고혈당 또는 저혈당의 증상과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하도록 합니다.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시력, 비뇨기계, 심혈관계 검사가 필요함을 교육해 줍니다.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흐름도입니다. 이 흐름도를 환자 또는 가족에게 교육하여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